안녕하세요. 2024년 3월 17일자 스톡 차트 어널리시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 아마존, 메타, 브로드컴, 알파벳, 테슬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마이크로소프트 보시죠. 마이크로소프트 살짝 상승했죠? 일단 월요일에는 쭉 빠져서 내려왔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402.2에서 지지받고 다시 올라가서 이 제가 설정했었던 이 오렌지색 레인지의 상한선을 돌파하고 화요일에는 닿았고 수요일에 돌파하고 목요일 날 다시 신고점 만든 다음에 금요일 날 다시 밀려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린 안쪽으로 살짝 들어왔다가 살짝 벗어난 상황에서 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여기 위에 있는 이 전고점 뭐 이런 거는 특별하게 중요해 보이지 않고요. 딱히 뭐 조금 두껍게 할까요? 뭐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전고점이긴 하지만 굳이 케어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역시 이 그린색 두 개의 연두색 라인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일시적으로는 벗어났었지만 바로 밀려서 내려왔다는 거.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 밑에서 올라가는 여기 그 3월 6일, 3월 11일 둘 다 지지를 받았었던 오렌지색 라인과 이 패러렐 채널에 이 밑에서 올라오는 패러렐 채널이죠. 지금 살짝 두 개가 겹쳐 있는데 뭐 이것도 지금 지지선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새로 그려진 좀 더 가파른 각도를 가진 패러렐 채널이 여기서 지지선으로 확실하게 작용이 됐었기 때문에 일단 내려오면은 이 정도에서 지지를 받겠고요. 그래서 더 안쪽으로 밀려 내려온다고 하면 이 연두색 라인 그리고 오렌지색 라인 그리고 이 큰 패러렐 채널의 하한선 이 정도가 지지선으로 사용이 될 것 같습니다. 올라가는 건 밑에서 올라간 이 트렌드 라인이 있고요. 밑에서 올라왔던 이 트렌드 라인이 있고요. 이 트렌드 라인도 지금 걸치고 걸쳐서 나름 지지선으로 사용이 됐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개의 트렌드 라인이 있고 이 밑에서 올라왔었던 더 오래된 이거는 여기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트렌드 라인이죠. 예. 이 트렌드 라인 같은 경우에는 여러 군데서 작용을 했기 때문에 아주 오래됐지만 남겨져 있는 거고 이 밑에 있는 트렌드 라인은 요 패러렐 채널로서 남겨져 있는 거고요. 그래서 밑에서 올라가는 이 트렌드 라인 요거죠. 예. 이 트렌드 라인도 지지선으로 저항선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항선 하나 두 개 정도 있다고 보고 이것도 뭐 저항선으로 쓰일 수 있죠. 더 밑으로 내려온다면. 그리고 지지선은 아까 말씀드린 이 패러렐 채널 한선, 다른 패러렐 채널 한선, 그리고 이 오렌지색 이게 아마도 제 기억에 그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로 만들어진 선이었던 것 같은데 이 라인도 지금 여러 번 중요한 지지선 저항선으로 작용했다는 거 기억하시고 이것도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요새는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 안 쓰고 이런 패러렐 채널 같은 것만 쓰냐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방향이 한쪽으로만 되면 리트레이스먼트, 그러니까 이렇게 되돌림이라고 하죠. 리트레이스먼트를 쓸 수가 없겠죠. 되돌아오지 않고 계속 한 방향으로 가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오거나 아니면 그 되돌아와서 밑에서 지지받고 다시 올라가거나 하는 선을 사용을 할 때는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를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다. 그래서 나중에 장의 그 성격이 바뀌면 그때서야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여기 이 에리어에서 장이 작용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다음은 애플 보시죠. 애플은 계속 부진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기서 지난주에 이 밑에까지 밀려서 핑크색 밑에 아래쪽까지 밀려 내려왔었죠. 하지만 뭐 마지막에 이렇게 치고 올라갔다가 다시 빠져내서 핑크색 아래까지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핑크색 위쪽까지 회복을 해서 이 핑크색과 연두색 요 사이에 작은 레인지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일주일이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밑에서 내려오는 다운 트렌드 라인에서 저항받았고 여기서도 저항을 받았고 일시적으로 이 여러 가지가 겹쳐 있었고요. 그 지난주 금요일엔 그리고 나서 이 밑에서 내려오는 이 다운 트렌드 라인에서 지지받고 이 다운 트렌드 라인 여기서 이 다운 트렌드 라인에서 지지받고 그래서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이 되게 중요하다. 왜냐면 여기서는 저항선으로 쓰였고 여기서는 지지선으로 쓰이고 있죠. 오히려 이 핑크색 라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이중 지지 받았고 여기서도 거의 이중 지지 받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핑크색 라인도 중요하죠. 왜냐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핑크색, 연두색 이 사이에서 레인지 무브처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여기에서 이 라인으로 지금 됐지 않나냐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점. 근데 이게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한 라인인 것처럼 보이진 않습니다. 당분간은. 그래서 올라가면 이 라인을 중요하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색깔을 뭐 오렌지색 정도로 만들어 놓고 오렌지색 아닌 것 같죠? 핑크색 정도로 해볼까요? 이 핑크색 색깔 맞춰서 그래서 연두색하고 핑크색 아니면 핑크색 이 레인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계속 레인지 무브 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가다 보면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다운 트렌드 라인이 있습니다. 뭐 여기서 하나 더 조금 그 수정해서 그려볼 수 있는 거는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는 건데 뭐 크게 차이가 없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원래 내려왔던 여기 있는 다운 트렌드는 그냥 이용하고요. 그래서 레인지 무브 하다가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을 만나면 다시 밀려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그게 극복이 된다고 해도 뭐 연두색, 핑크색 계속 있죠. 그러니까 크게 의미 없고 여기까지 가요. 어제 4월까지 간 다음에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이 있고 이게 맞으면 또 내려오고 그걸 극복해내면 여기서부터 다시 반등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뭐 이 정도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더 밀려 내려오거나 이 핑크색 라인에서 저항받아서 이 레인지 안쪽에서 장이 벌어질 확률이 더 높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애플은 그렇게 쉽게 반등을 할 기미가 보이지 않네요. 다음은 엔비디아 보겠습니다. 엔비디아고요. 뭐 엔비디아 보시다시피 지난주 금요일 날 이렇게 신고점 하고 나서 바로 확 밀려서 내려왔죠. 그리고 나서 뭐 월요일에도 부진했고 이 아주 얇은 패러렐 채널 안쪽으로 들어왔다가 여기서는 패러렐 채널에서 지지받고 반등했고 그리고 나서 다시 내려와서 여기서 도지 만들고 밀려서 음봉 만들고 다시 결국은 봉 전체 그래서 하이로가 다 이 작은 패러렐 채널 안쪽으로 들어와 버린 상황입니다. 이렇다면은 확실하게 방향 전환을 했다고 보는 게 맞고요. 물론 이렇게 방향 전환을 했다가도 다시 치고 올라가고 그 치고 올라가는 이유가 매크로적인 것도 아니고 그냥 마켓 센티멘트에 따라서 작용이 그 마켓 센티멘트에 따라서 그 좌지우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왜냐고 물어보셔도 제가 대답을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 상황이고 뭐 따로 새로 그릴 만한 그런 트렌드 라인도 없고 그냥 이 프라이스 채널 안쪽으로 들어왔다라고 보는 게 그래서 여기서 지지받고 여기서 저항받고 하는 정도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뭐 내려가면 이 밑에 있는 이 오래된 이게 로하 레퍼런스죠. 로하의 레퍼런스 트렌드 라인이죠. 로하 레퍼런스 있고 뭐 전고점이 지지선 작용할 수 있고 또 내려오면 얘도 로하의 레퍼런스죠? 아닌가? 얘 트렌드 라인이네요. 여기 하나 트렌드 라인. 한 가지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로하이 레퍼런스랑 트렌드 라인이 있으면은 트렌드 라인이 훨씬 강력합니다. 로하이 레퍼런스는 이렇게 위에 막 그 아무것도 없는 무주공산에서 이렇게 가격이 올라갈 때 어느 지점에서 저항받을 것인지 정도만 가늠하는 정도고 뭐 그게 강력하다고 하면 더 강력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거 힘이 어떻게 세냐 안 세냐의 문제로 봤을 때는 하지만 그게 계속 연결돼 가지고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트렌드 라인과 로아의 레퍼런스 중에서 어떤 게 센가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당연히 트렌드 라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고려하셔서 엔비디아는 근처에서 이렇게 다시 치고 확 올라갈 그런 느낌이 아니라 이 패러렐 채널을 따라서 올라가거나 아니면은 패러렐 채널을 이제 브레이킹 해가지고 더 밑으로 쳐져서 내려오거나 하는 정도로. 그래서 장이 좀 무겁다고 테크니컬 어널리시스 상으로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엔 아마존 보실게요. 아마존 보시면 아마존은 이 핑크 레인지 계속 사수하고 있는 느낌이 들죠. 뭐 월요일 날 조금 밀려 내려갔지만 다시 화요일 날 바로 극복해서 올라왔고 이 그린 라인에 걸쳐 있었죠. 그리고 이거 그린 라인 위쪽 아래쪽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뭔가 웨이브를 그리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올라갔다가 목요일에 올라갔다가 다시 금요일에 밀려서 내려왔는데 그게 저항선이 177.50이었다. 뭐 이 정도로 뭐 이제는 이 정도는 보시면 당연히 이게 뭐 이 레인지 안에 들어있구나. 이 핑크색 레인지가 지금 한 3주째 계속되고 있구나. 뭐 이렇게 한눈에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본인이 스스로 그릴 수 있고 본인이 그린 다음에 그걸 가지고서 자신 있게 트레이딩에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게 제가 이 유튜브 동영상을 만드는 목적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많이 활용하셔서 외화 낭비 안 하시도록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잃지 말란 얘기죠. 따면 땄지. 예. 그래서 이 밑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이 트렌드 라인은 뭐 놔둬볼까요? 지우고 싶긴 한데 일단 놔둬볼게요. 뭐 위로 올라가서 뭐 이용되겠죠 언젠가는. 하지만 뭐 이게 이만큼 더 가면은 점점 더 이게 올라가 있기 때문에 얘를 지워야 될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얘는 이제 지워도 되는 거죠. 심지어 얘는 로아의 레퍼런스네요. 예, 얘는 지워도 될 것 같습니다. 지우고 뭐 일단 이 두 개 정도는 남겨놓을 수 있겠네요. 그리고 핑크색 밑으로 내려온다고 하면 뭐 당연히 여기 있는 다른 지지선들이 있다는 거, 그리고 이 빨간색으로까지 그려놓은 좀 굉장히 강력했었던 얘도 아직 좀 남아있죠. 나중에 좀 색깔을 바꿀 필요는 있어 보이네요. 이제는 더 이상 강력하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면은 여기에 있는 트렌드 라인 두 개와 이 레벨들 만날 수 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핑크색 레인지 안쪽에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메타죠. 메타. 지난주에 새로 이 오렌지 선하고 상관이 없는 얘는 지금 로아의 레퍼런스입니다. 이 로아의 레퍼런스 지울게요. 여기서는 더 이상 무슨 작용을 하지 않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얘를 지우고 지난번에 그려드렸던 새로 만든 패러렐 채널이죠. 새로 만든 패러렐 채널인데 굉장히 예쁘게 잘 그려진 패러렐 채널인데 그리자마자 바로 깨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월요일에 이 밑으로 내려와서 제가 메타 기울기라고 말씀드렸던 이 기울기로 만들어진 패러렐 채널에서 지지받고 올라갔다가 이 새로 그린 이 이거 트렌드 라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면 이게 패러렐 채널이 아니면 여기에서 이렇게 연결하는 트렌드 라인이니까요. 그래서 트렌드 라인에서, 그러니까 이거 패러렐 채널에서 했다기보다는 이 올라가는 트렌드 라인에서 그냥 그려놓을까요? 그냥 이렇게 이 트렌드 라인에서 저항을 받은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안쪽으로 다시 밀려 내려와서 여기까지 다시 들어온 상황, 이 파란색 레인지 안쪽으로 들어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 새로 그렸던 얘를 뭐라고 그래, 이걸 하이드를 하면 이렇게 되어 있는 패러렐 채널에 지지받고 지지받은 상황이 돼버렸죠. 그리고 여기서는 이 아래에서 올라오는 거. 그래서 뭐가 지켜졌다? 결국은 메타 기울기가 지켜진 상황. 좀 아이러니하지만. 그래서 보시면은 조금 다르게 보면 이 밑에서 올라가는 이 연결선도 결국은 도로 메타 기울기가 돼버린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다시 이렇게 여기였죠? 여기였나? 여기라고 해야 돼. 여기 이 정도 이거네요.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얘를 밑으로 살짝 내려도 이제는 맞아 떨어졌죠. 메타 기울기 이렇게 메타 기울기가 지켜졌습니다. 약간 살짝 기분 나쁩니다. 계속 기울기가 지켜지는 게 계속 올라간다는 얘기니까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이렇게 지지받고 올라가고 이 메타 기울기 여기 왔으니까 다시 올라갈 확률이 높아졌죠. 왜냐면 패러렐 채널이니까. 그래서 이 파란색 레인지도 뭐 중요하겠지만 메타에서는 메타 기울기가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서 지지를 받고 다시 올라갈 확률이 높지 않냐. 그래서 다른 주식들은 살짝 빠지는 쪽으로 치우쳐서 생각을 하게 됐는데 메타는 이 메타 기울기를 너무 제가 믿는지 모르겠지만 메타 기울기 때문에 다시 올라갈 확률이 높아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래듀얼리 계속 조금씩 올라가고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뭐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하지만 전체적인 모양새는 그래도 계속 우상향 메타 기울기를 따라서 올라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엔 브로드컴 볼까요? 네, 브로드컴은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참 잡아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전고점, 전저점들이 이전 주식, 그러니까 합병하기 전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면 좀 어려운데 일단 그래도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파란색과 이 레인지가 있었고요. 그게 돌파가 됐었죠. 이 3주 전, 뭐 2주 전인가요? 3주 전에, 2주 전, 3주 전이네. 3주 전에 돌파가 되어서 다시 이렇게 길게 만들어서 아주 이 주에는 2월 마지막 주에는 아주 미친 듯한 움직임 보였습니다. 뭐 데일리 볼라틸리티를 보면은 왜 그런 말씀을 드린지 아시겠죠? 하지만 지난주에는 다시 밀려 내려와서 데일리 볼라틸리티도 이전으로 돌아갔고 데일리 볼라티가 이전으로 돌아간 다음에 살짝 밀려 내려오는 분위기. 그래서 언제죠? 2월 초 정도, 2월 중순 정도 레인지로 다시 밀려 내려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밑에서 올라오는 이 트렌드 라인, 되게 중요해 보이는 트렌드 라인이죠. 여기서도 작용을 했고, 여기서도 작용을 했고, 여기서도 계속 작용을 했던 이 트렌드 라인. 요거 빨간색으로 해놔도 이해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핑크색으로 할까요? 빨간색으로 해도 이해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트렌드 라인이죠. 이 트렌드 라인에 가까이 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반전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 밀려 내려올 수도 있겠지만 더 밀려 내려온다고 해도 뭐 이 정도 요 레벨 정도까지인데 그렇다고 해도 이게 걸쳐서 이 빨간색으로 다시 복귀하거나 하는 중요한 기준선으로 사용될 확률도 높습니다. 그래서 요 색깔을 얘를 좀 두껍게 해놓을까 싶기도 하네요. 네. 그래서 저는 이 트렌드 라인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내려오니까 더 내려갈 확률이 더 높아 보이긴 하는데 이런 지지선들, 중요한 지지선들을 그려놓으면 아무래도 남들 쇼칠 때 반전해서 이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이 밑에서 이 트렌드, 이 패러렐 채널이 이제 이 안쪽에서 되는 패러렐 채널이라고 해서 여기 이렇게 맞는, 그리고 각도도 이 빨간색 중요한 것과도 거의 일치하는 선에서 여기에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유선이죠. 예, 그래서 이것도 이거는 뭐 트렌드 라인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냥 뭐 로우 하이 레퍼런스도 아니고 그냥 레퍼런스 라인처럼 생기는, 뭘 기준으로? 패러렐 채널의 각도를 기준으로. 그래서 뭐 메타처럼 각도를 생각했을 때 여기 이쯤에서도 지지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작은 패러렐 채널이 상한선이 또 지지선을 작용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지지선 이 정도고, 뭐 여기 이 오렌지색 라인 있고, 이 전 고점이죠. 전 고점 있고, 그래서 지지선은 이제 여러 개 눈에 띄는 것들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저항선은 뭐 이거 당연히 이 파란색 라인 저항선 강하죠. 하지만 당장 뚫고 내려올 때 완전 개무시를 당했기 때문에
여기 이게 강하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여기 이 점 같은 경우에는 내려올 때 뚫려서 내려올을 뿐이지 얘가 개무시를 당했다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여기선 이렇게 개무시를 당한 거고, 물론 여기선 저항선으로 쓰였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근데 이거는 시작점이죠. 시작 가격이니까 시가니까 뭐 그렇게 해서 이 두 개에서 개무시를 당한 거지만 여기에서는 개무시를 당했다고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선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얘를 뭐 조금 더 이게 필요하면 얘를 이렇게 좀 늘려서 다음 주에는 이렇게 늘릴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게 작용을 한다면, 그게 아니면 그냥 이대로 놔도 되겠죠. 브로드컴은 이 정도로 이 조금 내려올 확률이 있어 보이지만 의외로 빨간색이 강하다 정도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 트렌드 라인. 다음은 알파벳. 알파벳이 지금 8개 중에서 7개까지 밀렸습니다. 지난주에도 그랬지만. 하지만 아마도 제가 가지고 있는, 뭐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가지고 있는 웨이트 정보로는 7등이지만 일곱 번째지만 7등은 아니고, 다시 이렇게 치고 올라와 가지고 조금 더 순위는 회복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다음 트렌드 라인, 다음 패러렐 채널이 있는데 이제 그 밑으로 밀려 내려갔었다가 다시 회복을 해서 여기에서 또 다시 내려올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난주에 이 가운데까지 해서 이 그 하늘색 여기까지 해서 밀려 내려온 상태에서 이 밑에 쪽에서 장이 형성이 됐었는데,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까지 잘 치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143.71까지 거의 갔고, 다시 밀려 내려와서 금요일에 내려왔지만 141.22를 고수를 했죠. 이 얘기는 이 작은 파란색 레인지 안쪽에서 볼라틸리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작용할 확률이 높다고 보겠죠. 하지만 뭐 다음 주 레이트 시즌 있고 해서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좀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들도 다 그냥 테크를 얘기를 한 거지, 다음 주에 장이 그런 식으로 갈 수 있다는 정도의 확률을 얘기한 거지, 거기에 레이트 시즌까지 고려하면 어떻게 보면 굳이 확률을 얘기하는 게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고려를 하신다는 거, 그거 잊어버리시면 안 되고요. 제가 생각난 김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가파르게 지금 상승 곡선에서 이렇게 내려오다가 방향을 틀은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결국은 143.71에서 일단 막힌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이 밑으로 내려오는 다음 패러렐 채널이 여기에서 이렇게 뚫렸다가 올라가는데 여기에서 지금 전혀 힘을 발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도 사실 억지로 만든 느낌이 있는 패러렐 채널이라서 뭐 이렇게까지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그러면 조금 더 뭔가 맞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죠. 하지만 이게 지금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일단은 이걸 여기까지 늘리고요. 얘가 다시 안쪽으로 들어오거나 이 내려오는 다운 트렌드 라인에 지지받고 올라가거나 하는 경우가 생기면 이 패러렐 채널은 지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 위에 올라가는 패러렐 채널도 지금은 지우는 게 맞습니다. 뭐 여기서 저항을 받는다고 해도 뭐가 그냥 저항선으로 쓰이는 트렌드 라인으로 저항선으로 쓰인다는 거니까 얘 지우고, 얘는 일단 남겨도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얘도 뭐 특별히 패러렐 채널의 그 가치를 할 것 같진 않죠. 그렇게 본다고 보면은 일단 이렇게 내려오는 이게 완만한 다운 트렌드 라인이 여기서 만들어져, 여기 다 작용을 했고, 여기서는 무시를 당했지만 계속 지지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죠. 위에 있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내려오는 이 가파른 트렌드 라인은 이제는 쓸모가 없어졌으니까 지우고, 밑에서 올라가는 이 트렌드 라인 있고요. 그게 이게 저항선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죠, 이제는. 그리고 이 밑에서 올라갔던 거 얘도 이제는 지지 저항선, 여기서 저항선으로 한번 사용이 됐긴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지선
되는 거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정도로 지지저항선들 만드는 거, 트렌드 라인 만드는 건 했고, 이 패러럴 챈널은 좀 두고 봐서 다음 주쯤에는 지울 생각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지금 여기서 일시적으로는 이렇게 위아래로 지지저항선으로 사용되었었던 것들이 몇 번 있었죠. 여기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지지저항선 사용됐지만 다음 주 월화 정도에는 계속 이 안에서 움직일 확률이 큽니다. 논다는 표현이 좀 웃긴데, 여기서 이 월화는 이 안쪽에서 움직이다가 레이트 시장 있으면 위로 치어 올라가든 아래로 튀어 내려가든 할 것 같은 느낌이죠. 딱 그 모양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이 안쪽에서 있다가 레이트 시전 수요일 날 이후에 방향성을 정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래서 뭐 그렇게 해서 내려오면 이 지지선에서 또 뭐 반등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만약에 튀어 올라간다 그러면 뭐 딱히 눈에 띄는 지지저항선이 없으니까 여기까지 또 밀려 올라가서 148, 뭐 150 가까이 회복을 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알파벳은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테슬라죠. 네, 테슬라. 테슬라 이제 좀 확대를 해서 보면 지난주에 이 175.01 라인이 계속 유지가 됐고, 월요일까지도 유지가 됐고, 화요일까지도 유지가 됐다고 봐야 되겠죠. 하지만 이 위쪽을 보시면은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은 중요한 다운 트렌드 라인입니다.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서도 지지선, 여기 저항선으로 계속 이 1월 말에 1월 중순부터군요. 1월 중순부터 말까지 저항선으로 사용이 됐고, 결국은 갭 하락으로 밀렸었고,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다시 그 지지선, 그 트렌드 라인 만났는데 지지선으로 사용이 됐었고, 그리고 나서 여기선 다시 저항선으로 사용이 됐고, 그래서 저항선 사용이 되다가 결국 화요일에 밀려서 내려왔죠. 그래서 이 밑에 있던 이 그 프라이스 레벨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까지 걸쳤지만 결국은 밀려 내려와서 166.67이 오슬라 라인인데 오슬라 라인까지 깨졌습니다. 그래서 나름 심리적 저항선이 6슬라랑 오슬라인데 결국은 오슬라 라인도 깨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를 이 다운 트렌드 라인 하는 것보다는 얘를 살짝 수정을 해서 여기 잠시만요. 여기나 여기를 해야 될 것 같죠? 네, 여기를 해서 이 다운 트렌드 라인에서 밀리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금요일에는 살짝 반등의 기미를 보였지만 역부족이었죠. 그래서 게다가 다음 주에 레이트 시즌 있으면 아무래도 자동차 회사는 레이트 시즌의 영향을 신차 시장에서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과연 오슬라 라인을 계속 유지를 할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여기에서 이 위쪽 이것도 지금 그룹핑 얘기를 전에 몇 번 드렸는데 이 그룹과 이 그룹인데 이 그룹에서의 로우 라인이죠. 그래서 얘를 핑크색 말고 색깔 살짝 바꿔볼까요? 얘도 그냥 오렌지색으로 하는 게 안 헷갈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그룹까지는 아니고 여기에서 있었던 이게 되게 나름 중요한 저항선, 지지선이라고 프라이스 레벨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얘보다는 이제 얘는 아닌 것 같죠? 얘는 아니고 이 밑엔 2선 152.37 라인이 지지선으로 작용이 하고 있어서 오슬라 라인과 사슬라 라인의 중간쯤 되는데 이게 확실한 지지선이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서 있었던 어디 다른 데서 먼저 작용을 안 했기 때문에 이 저점은 사용을 안 했습니다. 여기서 뭐 딱히 뭐 걸쳐는 있지만 딱히 지지저항선을 정확히 쓰이지 않아서 얘도 뭐 중요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뭐 되게 중요해 보이는 포인트긴 한데 오히려 그 전에 있었던
여기에서도 뭐 딱히 눈에 띄진 않네요. 뭐 특별히 있는 건 아닙니다. 이쪽에서도. 어쨌거나 지금 현재로서는 152.37 라인이 가장 강력한 지지선으로 보이고, 더 밀리게 되면 사슬라 라인까지도 위험하고, 여기 위에서 내려오는 패러렐 채널의 하한선도 지지선으로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밀릴 것 같진 않은데, 레이트 시전이 있어서 확실히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다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한국 분들 많이 가지고 계신 걸로 아는데 그렇게 희망적이지 않다. 전주만 해도 뭐 일시적으로 독일 공장에 뭐 전기가 연결이 안 됐다 뭐 그런 얘기 때문에 일시적인 것이다라고 다들 얘기를 했는데 조금 더 나쁜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테슬라는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었던 게 뭐가 있었냐면, 이게 QQQ 웨이, 제가 이 순서 정할 때 QQQ 웨이스로 순서를 정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 아마존, 메타, 브로드컴까지는 제가 말씀드린 순서로 가고 있는데, 코스트코가 튀고 올라왔죠. 물론 이제 금요일 날은 빠졌지만 코스트가 치고 올라왔고, 그 다음에 알파벳인데, 뭐 알파벳은 이 두 개로 나눠져 있으니까 2.31, 2.37에서 4.68 정도로 본다고 치면 오히려 브로드컴보다도 위쪽에 위치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까지는 브로드컴을 6번째로 했지만 아마 알파벳은 다음 주에 6등으로 갈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브로드컴이 7등, 그럼 8등이 코스트코여야 되는 상황이 됐죠. 그 얘기는 테슬라가 회복을 하지 않는 이상 이제는 저희가 얘기하는 8개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워낙 테슬라 가지고 계신 한국 분들 많다고 얘기하고 테슬라 원하시는 분들이 많고 통계에 보면은 테슬라 많이 보시고 계신다는 거 저도 알기 때문에 테슬라 뺄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코스트코를 다시 집어넣는 것도 또 딱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7공조 뭐 이렇게 했을 때 이제는 테슬라는 7공조는커녕 9등, 10등으로 밀리고 있기 때문에 뭐 그건 아니지만 코스트코는 앞에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 아마존, 메타, 브로드컴 다 IT 내지는 기술주들이죠. AI 기술, IT 기술주들이기 때문에 코스트코를 다시 여기다 집어넣는 것도 조금 이상하고, 그렇다고 AMD를 집어넣는 것도 이상한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2.33이면은 뭐 다른 테슬라랑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너무 많이 하는 것보다는 8개를 현재 상태로 유지를 하고 테슬라까지 조금 더 지켜보다가 한 4월 말이나 5월쯤 돼서도 계속 이런 상황이면 그 종목을 좀 조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제가 봐드리는 제 생각에는 8개가 맥시멈인 것 같고요. 그래서 뭐 테슬라를 포함을 하면 변동이 없을 것 같고, 테슬라를 빼거나 한다면 좀 변동이 있을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드리는 말씀이었고요. 다음 주 레이트 시전 있고, 레이트 시전 말고는 다른 큰 매크로는 없습니다. 하지만 워낙 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쓰셔서 수요일장에 좀 집중을 하시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AI 주가 갑자기 튀어오르는 거는 저도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오르는지 모르겠는 상황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AI 이게 또 무슨, 루머가 있거나 아니면 뭐 또 무슨 발표가 있었나 보다. 그것까지 다 체크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럼 장이 이렇게 오르면 좀 무책임한 말일 수도 있지만 그냥 올라타서 짧게라도 이익을 보시고 나오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그 토카트 어널리시스로 돌아올 때까지 좋은 트레이딩 하시고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예. 제가 좀 요새 지금 목이 안 좋죠? 들으시는 분도 하시겠지만, 목이 안 좋아서 여러분도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게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